좋은 드라마도 있습니다만은 멜로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들을 보니까 욕설을 퍼붓고 때리고 따기 때리고 물을 갖다 얼굴에 갖다 붓고 정말 보기 드문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밥상을 갖다 놓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꼭 싸움이 일어나고 언쟁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가들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오복주에 하나 식사하는 시간에 하필이면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식탁 앞에서 싸움질하고 밥을 안 먹고 던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그 메커니즘 사회가, 많이 변해버린 그 황금만능 사회주의 사회가, 물론 일각의 스토리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LA에서 수필을 문학을 하시는 이정아 씨 글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대에 아날로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사이버 시대 1초, 2초, 3초 다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옛날 생각에 잠들어 있다. 스마트폰, 트위터를 치면서 소통하는 이 사회, 이 시대에 한국 드라마들은 때리고 치고 물을 얼굴에 퍼붓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날로그 시대가 그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 전과 3범이다. 이명박 정권을 죽여라. 박지원, 유시민, 정범구, 민발 국회의원들. 이명박 대통령을 심지어 노가다로 평가질한다. 신뢰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과거 건설회사를 현대건설입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사장이었죠. 노가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를 까든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을 조인트라 그러죠. 깠다 하죠. 깡패들이 몰려온다. 용역 깡패들이 국회의원들이 와이사스 바르고 달려온다는 그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노가다로 표현하고 천정배 전 대표는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리자 이런 악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 기자가 즉각 그 자리에서 인터넷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악마 같은 수법을 은행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여 평화공존 남북하해를 부르짖었는가? 햇볕 정책을 시도했는가?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를 할지라도 혼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 국방과 외교를 아우르며 보호하겠다, 사수하겠다, 수하겠다고 신념을 가지고 뛰고 있는 그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크게 격려하지 못할지라도 때려 죽게 되겠다, 노가다, 깡패다. 이런 포근을 하는 무자비한 인간들, 민주당. 도대체 그들의 피는 어떤 피인가? 이북 북계의 피와 대동소이하다 같은 맥락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봉 기자 지난 30년 40년간 지켜본 그때 그 야당들, 낮에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찾아가 돈을 받아먹고 밤에는 딴소리하고 시위를 하고 지령을 내리고 반정부 투쟁을 하고 이런 자들이 오늘 가정을 이룬 유명한 여자를 불러다 놓고 못된 짓을 해서 유전자 감정까지 받게 했던 그 인간들, 그것은 크게 문제 안 된다 할지라도 야당을 한다는 이 사람들, 이들이 만약에 다음에 다시 한번 2년 후에 정권을 교체할 경우 대한민국은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인간들, 감히 정치인들 입에서 뱉을 수 없는 그런 악담을 하고 있는, 죽여버리겠다, 죽이자, 노가다, 이런 민주당 야당의 성격들을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국가 존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외교통상부 통일은 각 정보기관, 심지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올해 정세 분석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잘생긴 김정일 그 부자들 모습입니다. 네, 외교안보연구회에서는 북한 도발이 다시 일어날 것 같다, 반복할 것 같다.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봉 기자의 2011년 올해 판단은 북한이 소위 배란끝 전술입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이판 사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aybe 천안함이나 연평도 폭격 같은 그런 전쟁 범죄는 제발 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액션을 취하겠죠. 네. 왜 못하느냐? 그 분석은 우리 미국이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이제는 칼을 듭니다. 그것은 봉 기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오바마 대통령 재선을 위한 하나의 출구 전략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자는 북한이 아들 김정은이 이름이 뭡니까? 이자를 위해서 각종 연출들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와 같은 무력 도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해 보기로 하고 오늘 본 기자는 중앙일보 대기자님이 말씀을 했듯이 북한에 퍼준다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남북한 연합이 되지 않는다. 그 점을 오늘 이 시간 주요 포인트 다시 한번 삼고 싶습니다. 물론 예측 불허 시대다. 내 시계제로 남북관계 이긴 하지만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폭격을 하듯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자살골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도를 폭격했던 북한 인민군들 승리를 축하했다는 축하 파티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지난주에. 네, 우리가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터지는 그 불꽃 불기둥 보면서 만세를 불렀다 그랬죠. 네, 적의 진지를 향해서 폭격을 했다. 네, 적의 진지, 적이라면 바로 우리입니다. 한 피추리오 통일의 동반자라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우리 남북한 관계가 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럴 때 에트라스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도 북한을 향해서 북한을 가리켜 적이다, 적군이다 그런 표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아닌 2010년 국방백서에 그런 표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오늘의 적소리 한번 해본다는 것이 10년 같습니까?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때문에 북한과 하해 협력을 추진한다고 북한을 건드리지 신경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뜨거운 맛을 보니까 북한은 우리 적이다. 그렇게 표기했다는 것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보통 명사 적이라고 하지 말고 주적이다. 적군 중에다 주가 되는 적군이다. 그런 표현을 왜 못했느냐. 주적 표기를 왜 못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문은 미주통신문 본 기자가 만들었던 김대중 정부 때 신문입니다. 2002년 4월 25일 날 발행된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입니까? 네. 북한을 주적론을 폐기하라. 주적이라 하지 말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기자가 도대체 네가 누구냐? 임동원 당신이 누구냐? 주적 포기 요구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대한민국 군부가 다시 일어나서 이런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3년 후 2007, 8년, 9년 그때부터서 이 땅에는 붉게 물들지 모른다. 그런 예단을 했습니다. 적중했습니까? 네, 봉 기자가 2004년, 5년도에 보도했던 이 뉴스들이 2000년도입니다. 2002년. 네, 3년 후가 아닌 6년, 7년 지난 오늘 시간 우리 한반도, 특히 남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예측들이 적중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I don't care, my way를 외치고 있는 이 국방부 사람들이 이제 개혁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북한을 향해서 너는 적이다,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그 자체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이 있습니다만은 기왕이면 너희들은 우리의 주적이다. 38선에서 경계 의무를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국군들, 우리 국군들의 그 상대는 누굽니까? 경쟁자는 누굽니까? 단순한 적입니까? 1950년 6.25 전쟁 그 이후 오늘까지 우리가 인천에 가까운 태도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북한군 그들을 향해서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본 기자는 조금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 후 오늘 이 시간 그 가족들이 피를 흘리고 북한 인민군들의 총에 대창에 꽂혀 죽지 않았다. 가족 아내 아이들이 딸아이들이 당하지 않았다. 처참하게 윤관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 실체를 그들의 근성을 성격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통 크게 큰 틀에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보자. 천안에 깨지는 이 시간에, 터지는 이 시간에도 북한 당신들과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백두산 천지가 폭발한다. 한번 연구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들,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공부한 자들이냐?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방부, 정보기관 여러분들,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10년 전, 15년 전 LA 시청에서 근무하는 필리핀계 여성 한 사람이 말했다 그랬죠. 우리 한국 기자 보고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냐? 패밀리끼리 형제들끼리 왜 싸우느냐? 네, 그런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합니다. 도대체 북한 자기 자국민도 먹이지 못하는 그 동토의 왕국, 동토에서 남침을 통해서 민족해방 전쟁을 이루겠다는 그 침략 근성,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성들인가 개탄합니다. 네, 한국은 왜 미국만 사랑하는가?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한영이라는 기자가 쓴 글입니까? 조알부에 한국은 왜 미국만 사랑하는가? 네, 이분의 글도 좀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납니다. 네, 대중국이 차이나가 부상하는데 중국과 좀 짝사랑을 해보지 않고 왜 미국만 짝사랑을 하느냐? 한미동맹 관계만 강화하려고 하느냐?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이 힘이 있으면은, 좌위력이 충분하면은 왜 미국과 손을 잡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말이죠. 우리 한국은 4강 포위 상황에서 지정학교를 볼 때 그런 흔한 말들 있죠. 지정학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안보를 유지해야 되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직 배돼지가 부른지 뜨거운 맛을 보지 않았는지 미국의 그 힘이 왜 필요한 걸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런 말이 있죠. 초록이 동색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진 중국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색, 그들의 체제는 결코 우리와 융화될 수 없다. 그것이 봉기의 주장입니다. 봉기자도 중국을 다녀봤습니다만은 그들의 사고 자체가 아직은 100년, 200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어렵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우리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네, 황장엽, 정몽원, 노무현 이 세 사람 살해당했다.
사백